네, 중요한 건 그렇다면 시장이 왜 내렸냐인데 이유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죠. 이유를 알아야 우리가 원인 분석을 할 수가 있고 그래야지만 대책을 세울 수가 있겠죠. 이 원인은 우리 최애커도 알고 계시고 저도 알고 있고 많은 시청자분들 이미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모두에도 살짝 언급해드렸죠. 스타트, 시작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 때문에 그랬습니다. 근데 그것은 어제 오늘 시작한 것이 아니라 이미 작년부터 꾸준히 지속되어 온 것이고, 그렇죠? 물론 아직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내년에 선거가 있습니다. 내년 11월에 미국 대선입니다. 트럼프. 이 대선까지 아주 일어날 고도의 이 전술과 전략을 계속해서 사용할 가능성이 높고 그 피해는 그렇죠? 많은 상대 국가들 그리고 약소 국가들이 받을 가능성이 한층 더 높아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일본도 이미 참여연 선거는 끝났습니다만 중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죠. 역시 마찬가지 아니냐 생각이 되고 또 하나는 일부 극단적인 투자자분들은 일본 아베 정부의 임기가 2021년 9월입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만료는 2022년 5월입니다. 이거 뭐 이때까지도 이런 사태가 지속되지 않을까? 이 한일 간의 이 냉각, 전쟁, 아주 초긴장 상태가. 그래서 두려움마저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지면서 기업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한층 더 가속화되는 각 기업 총수들이 비상회의를 앞다투어 소집하고 있는 그런 현재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시작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들이 침체 국면도 더 이어질지 모른다는 이런 불안감이 일단 팔구부절식의 투매에 가세하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했고 또 일부 불확실한 자산, 위험 자산에 일커지는 주식보다는 채권, 또 그리고 금이나 그리고 엔화나 달러 같은 이 안전자산으로 이동하려는 그 심리가 더 가속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최근 하락의 요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로 인해서 국내 시장도 신저가가 속출하고 있죠. 전체 상장 종목 수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2252개입니다. 코스닥 시장이 더 많죠? 1352개고요. 코스피는 900개. 그래서 이 2252개 종목 중에서 어제까지 최근 한 달 동안 무려 절반 가까운 43%가 신저가입니다. 신저가 종목이 어제 975개나 됩니다. 와, 이것은 무슨 2008년도 금융위기라든지 IMF 때와 거의 엇비슷한 한 수준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어제 코스닥 시장은 그 사이드카가 발동됐죠. 특히 코스닥 시장의 주력은 제약과 바이오입니다. 이 제약과 바이오 업체들, 코스피 시장에서는 삼성전자가 이끄는 반도체 IT 업종이 종합지수를 좌지우지하듯이 코스닥 시장은 제약과 바이오 업체들이 좌지우지합니다.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삼바 사태 이후 이 삼바도 아직 해결의 실마리를 풀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검찰이 조사 중입니다. 한미약품, 신라제, 그리고 코롱, 인보사 사태 이런 대형 업체들이 줄기차게 출회하면서 고점 대비 30-40%뿐만 아니라 70-80%까지 급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투자 심리에 꽁꽁 얼어붙게 하는 그로 인해서 코스닥 시장이 거의 패닉에 가까운 투매가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렇게 나오면 말씀드린 대로 반등은 보입니다. 근데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이런 격언 하나 말씀드리고 혹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데 어디까지 올라갈 것이다. 예측은 물론 많은 분들이 합니다. 하지만 그 예측대로 들어맞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상승하고 있을 때 고점을 논하지 마라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반대로 주가가 하락하고 있으면 어디가 저점이라는 말을 이구동성으로 많은 사람들이 할 겁니다. 특히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그거 맞추고 싶어가지고 여기가 바닥이니까 막 떠들어댈 겁니다. 밑자의 본전이라는 식으로 그거 너무 진실성이 없고 책임성이 없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물론 저도 드린 적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최소한으로 자제하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하락하고 있을 때 저점이 어딜 것이다 논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의 흐름에 판단에 맡기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 어제의 급락 사태뿐만 아니라 최근의 하락이 투매로 이어지면서 주식시장에서 가장 큰 호재인 것이 과대나 폭이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지금이 기회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점에 대해서는 시장의 흐름에 보고 확인하는 시장의 흐름에 판단을 맡기는 그런 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바이오주들 과대 낙폭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코스닥 시장의 경우에는 반등이 가능할까요? 네, 오늘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코스닥뿐만 아니라 코스피 시장도 반등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말 그대로 반등에 불과합니다. 발빠른 투자자분들, 시장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어느 정도 감이 있으신 분들, 어느 정도 경험이 있으신 분들만이 그 시점을 포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다수 투자자분들은 말 그대로 이거 반등을 먹고 매수한다기보다는 그 반등을 이용해서 여전히 주식 비중을 줄여주자. 이미 앞서서도 제가 여러분한테 죄송스러울 만큼 보수적인 투자자를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적어도 50% 이상은 현금을 보유하자는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바로 이러한 사태를 우려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해드립니다만 현금도 하나의 종목이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시장에서 살아남는 자, 그렇죠? 주식을 진짜 기가 막히게 하는 자, 그 사람 누구겠습니까? 수익을 많이 내는 사람보다는 손실을 최소화하는 그런 노하우를 갖고 있는 사람이 시장의 고수가 아닌가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다음 코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들으셨다시피 우리 증시는 그야말로 충격적인 상황을 맞이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오늘은 특별히 이 보도국 증권팀 김성훈 기자와 함께 우리 코스피 시장 함께 점검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훈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시장 상황부터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 증시가 크게 빠졌습니다. 앞으로의 상황도 어떻게 전개되느냐가 중요한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어제 증시가 크게 빠졌는데 악재들이 굉장히 산적해 있고 총집합이라고 불릴 만큼 악재들이 몰려 있기 때문에 증시가 크게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도 이러한 악재들이 단기간에 해소될 것들이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전망에 좀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인데 부정적인 전망이 당연히 많습니다. 먼저 KB증권은 한일 갈등의 경우 일본의 추가 규제와 신용 등급에 대한 영향, 또 실제 생산 차질 발생 등 우려가 많이 남아 있다면서 이 단기적인 코스피 1차 지지선을 1930선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해서도 전과 달리 중국이 강경하게 대응할 경우에 증시가 더 하락할 수 있다고 난색을 표하기도 했는데요. 하이투자증권도 금융시장이 미국의 추가 관세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관세 조치가 중국 경제는 물론 미국 경제, 특히 이 제조업과 소비 경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앞서 언급한 이 관세발 경기 침체에 대한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어서 관세 부과가 미국의 연말 큰 소비 시즌에서도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당분간 국내 금융시장의 불안한 흐름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예측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나금융투자도 금융시장 불안정이 계속될 것이라면서 이 핵심 우량주 중심의 투자 또 위험자산에 대한 비중 축소를 권고하기도 했는데요. 앞서 다뤘듯이 미국 재무부가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까지 지정을 하면서 중국의 수출과 경제가 타격을 받을 것이 불가피해진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는 우리 증시도 전망이 더욱 어려워졌다 이렇게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현재 시장 좀 하방 압력을 계속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 코스피 하단을 1900선 이하로 잡은 증권사도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대신증권 이 코스피 하단을 1850포인트로 설정하고 그동안 기초 체력보다 기대감으로 상승세를 이어왔던 우리 증시가 가격 조정이 이제 시작이 된 것 같다고 분석했습니다. 증시의 기초 체력에 대한 불안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코스피 저점을 확인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인데요. 하반기 글로벌 금융시장도 변동성 장세가 높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위험자산의 비중을 더 줄여야 한다는 것이 대신증권 측의 설명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정적인 전망이 현재 많은 상황인데 그렇다면 증시가 언제쯤 좀 정상화될 수 있을까요? 네, 증시 정상화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은데 희망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 메리츠 종금증권에 따르면 8월 말에 우리 증시가 반등할 수 있는 방아쇠, 트리거가 될 수 있는 이벤트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메리츠 종금증권은 현 상황에서 절대주가의 하단을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8월 23일 예정된 잭슨홀 미팅 등에서 미국의 연방준비제도가 이 금리 인하를 강력하게 시사할 경우에 이것이 유동성에 대한 기대감으로 우리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가 실제로 경기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지 우려가 아니라 보다 객관적으로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도 했고요.
또 신한금융투자도 1998년, 2008년에도 코스피가 재기불능일 것이다라는 분석이 많이 나왔지만 결국 코스피는 2600선 이상으로 회복을 했다고 말하면서 추가 하락 시에 매수 대응이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네, 주식시장 크게 빠졌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정부도 좀 시장의 위험성에 대해서 인지를 한 모양새인데요. 네. 어제 이제 금융위원회가 증시의 폭락의 심각성에 대해서 서울정부청사에서 금융상황 점검 회의를 열었습니다. 여기서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경계감을 늦추지 않고 국내외 금융시장을 계속해서 모니터링하겠다라고 하면서 이미 마련된 컨틴전시 플랜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상황에서는 이에 따라서 신속하고 과감하게 대응하고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